이번 영상에서는 어장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자들의 어장 관리하고요, 남자들의 어장 관리는 달라요. 여자들의 어장 관리는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남자의 어장 관리는 자각하지 않고는 잘 안 돼요. 이게 여성과 남성의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측면으로 남자의 관계까지 함께 보는 거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측면이 아니라 목표지향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자의 어장 관리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성은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를 인간관계의 측면으로 봐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인간관계, 남녀 간의 인간관계도 인간관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나쁜 어장 관리가 뭐냐면,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호의는 다 받고 활용을 하면서 그 남자는 나랑 친구야, 그런 사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나쁜 그 어장 관리고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어장 관리들을 잘 볼 때 그 여자의 남사친들이 많은지 적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남사친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남사친들이 뭐 헌팅 술집에 가가지고 친구들을, 남자친구를 많이 만들었다거나 클럽을 자주 다닌다거나, 혹은 이 여자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주변에 머무르는 그런 남사친들이 많다면, 이거는 여자가 일부러 어장 관리를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남사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성격이 굉장히 와일드하고, 그리고 학교가 지금까지 공대였던가 남자들이 많은 직장이던가 그래서 남사친들이 많거나, 말 그대로 성격이 좋아서 남사친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여자들하고 잘 안 맞고 남자들하고 잘 맞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는 그냥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 알면서도 어장 관리를 하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많은 여자가 자기는 어장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합리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되게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힘들어, 술 사줘, 뭐해, 밥 먹자 이러면서 남자를 이렇게 불러내면 언제든지 여자를 꼬시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주변에 많은 여자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남자가 달려올 걸 알거든요. 그렇게 만나자고 해놓고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거나 꼬시는 사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남자들의 호의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받아버리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요, 거의 최면하고 가까워서 정말로 자기가 잘못이 없는 줄 아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남자의 어장 관리 같은 경우는요, 의도하지 않은 어장 관리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남자의 특성상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에게는 귀찮으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굳이 에너지를 소비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범한 친구 사이인 여자와 문자를 몇백 통씩 주고받거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두세 시간 동안이나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애 시장에서 남자의 연애 수요가 여자의 연애 수요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연애에서 보면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모든 모임에서 남자가 7, 80%를 구성하고요, 여자는 20, 30%밖에 안 돼요. 되게 재미있는 게,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된다고 달라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모임을 가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만약에 연애를 전제로 한 모든 모임은요, 남자가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하다못해 데이트 앱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돈을 결제를 하게끔 돼 있지만 여자는 돈을 결제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훨씬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철벽이 굉장히 많고요,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2000년대와 2010년대 한국의 경우 청년층의 남초 사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연애의 방어적인 여자의 태도가 현재 청년 인구비의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여자가 철벽을 더 많이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소, 인구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남자의 어장 관리는 여자보다 훨씬 덜할 뿐입니다. 다만 스킨십과 섹스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어장 관리를 시도하는 남자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바람둥이나 카사노바 같이 애매한 태도로 밀당을 하거나 썸을 타는데 연애는 하지 않는 그런 남자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회피형 남자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장 관리를 하는 게 이득이 있을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노스웨스턴 대학의 이스트윗 교수는 156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스피드 데이트를 하게 했어요. 이 스피드 데이트는 이성끼리 돌아가면서 잠깐씩 대화를 나누는 소개팅 방식입니다. 학생들은 11명의 이성과 차례대로 4분씩 만남을 가졌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성을 만날 때마다 상대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를 물어봤어요. 나중에 교수가 모든 학생들의 평가를 맞춰봤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 이성을 두루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딱 한 명만 좋아하는 사람보다 훨씬 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체 이런 일이 왜 나왔느냐? 이스트윅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 몇 분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소개팅을 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만 마음에 들어 하는지 여러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그 미묘한 느낌을 알아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남발하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걸러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에게 여러 이상에게 호감을 보였을 것 같은 학생들을 맞춰보라고 했더니 꽤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을 골라냈다는 거예요. 어장관리 하잖아요. 어장관리를 하면 아무랑도 연애 못하고요.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면요. 여기저기 호감 표현 막 하면서 흘리고 다니면 연애 진짜 못합니다. 연애를 하려면 많은 사람한테 다리를 걸쳐서 언젠가는 저 사람을 이렇게 꼬셔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한 사람만 특별히 호감을 보이고 그 사람을 특별히 좋아해주는 게 훨씬 더 그 결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장놀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괜찮은 사람은요. 어장관리한다 싶으면 그냥 딱 손절하고 가버립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